프랑스의 안즈몬디알이 이강인의 한국행은 정말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강인이 한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싱가포르, 중국 2연전을 위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한국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PSG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것인데요. 이강인은 챔피언스리그 F조 3차전 AC밀란전에서 PSG 데뷔골을 터뜨렸고 이어진 리그앙 10라운드 브레스토아전에서 리그 1, 2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에이스 킬리안 은바페의 킬패스를 찔러 넣었고 은바페는 골을 성공시키며 환상적인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그 1 11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서 리그앙 데뷔골을 장렬시켰습니다.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화려하게 비상했습니다. 12라운드 랭스전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최전방 공격수로도 변신하여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런 이강인을 향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시즌 PSG가 영입한 신입생 중 단연 최고라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은바페의 짝을 이룰 9번으로 나설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이강인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맹활약을 펼친 후 한국으로 간 이강인, 그를 환영하는 한국 팬들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체는 이 반응에 놀라움을 전했는데요. 매체는 먼저 올 시즌 PSG에서 이강인은 센세이션 중 하나다. 올 시즌 마요르카에서 PSG로 이적한 이강인은 PSG 팬들을 유혹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6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강인은 플레이, 볼터치, 페인팅, 은바페와 호흡까지 단번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프랑스에서 이강인은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진정한 스타다. 이강인의 인기는 한국 최고의 스타 손흥민급이다. 이강인이 공항에 등장하자 많은 팬들이 둘러싸 환호를 질렀다. 이강인의 몸짓 하나하나에 열광했다. 이강인의 등장이 곧 열광적인 장면이 됐다며 이강인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한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 나선다. 싱가포르와 중국을 상대할 것이다. 한국에서 이강인에 대한 이미지는 록스타와 같다. 한국의 진정한 스타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10월 A매치 때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의 인기에 어린 선수가 마치 연예인급의 인기라 득이 될지 모르겠다며 겸손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론에 노출되어 온 국민이 알고 있고 그 나이에 워낙 재능이 출중했던 천재였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후에도 고 유상철 감독님의 UBFC에서 축구를 이어갔고 조언을 받아 스페인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스페인 테스트에서 당연 합격했으나 온 가족이 이주해서 살아야 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강인의 나이는 10살이었는데요. 10살의 재능을 하나 믿고 온 가족이 아무 연고도 없는 스페인에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 큰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던 이강인 선수의 아버지는 태권도장을 정리하고 스페인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누나들 2명이 있었기에 5 식구는 스페인에 모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인도 가족의 헌신을 알기에 정말 성실히 노력했고 결국 한국의 보석을 넘어 세계 축구의 보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자라나고 있는 이 시기에 캡틴 손흥민이 있는 것도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월클 손흥민의 리더십과 인성, 실력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 가까이에서 배우면서 잘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술 전문가인 그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에서 왼쪽이 가장 힘든 자리이다. 은바페를 백업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왼쪽에 서게 되면 현재 파리의 하이브리드 전술로 인해 왼쪽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왼쪽 날개로 공격수의 역할도 한다. 그러나 공격의 중심이 아닌 백업 역할이다. 왼쪽 윙백의 지원도 못 받는 자리이다. 오른쪽에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왼쪽 풀백은 풀백 역할을 하지 않고 센터백 역할을 하며 3백으로 변형되고 있는 전술이다. 이에 왼쪽은 은바페라서 수비적 지원 받지 못하고 왼쪽 공격수와 미드필더 역할을 다 해야 하고 왼쪽 풀백의 역할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자리이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전술적으로도 어려운 자리이며 이 전술로 인해 허리가 약하고 밸런스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파리이다. 이에 공격수 자리에 있던 하무스를 빼고 폴스9으로 변형하고 이 자리를 이강인이나 아센시오를 세우려는 것인다. 이강인 입장에서도 왼쪽에서 고군분투하느니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은바페와 호흡하며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이강인이 미드펄더 자리까지 내려오면서 중원 싸움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밸런스도 더 좋아진다. 왼쪽에는 비티냐가 출전하여 왼쪽 공격과 미드필더 역할을 하며 중원 싸움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이강인,
비티냐, 에머리, 우가르테 4명이 중원 싸움을 해줄 수 있어 파리 입장에서도 더 밸런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파리의 밸런스가 무너진 축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강인밖에 없다. 이강인이 폴스나인으로 뛰는 것이 이강인 선수 본인에게도 파리에게도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오는 챔스 경기에서는 밸런스와 중원 강화를 위해 이강인이 폴스나인으로 뛰며 중원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했습니다. 폴스나인 자리가 계속 움직이며 찬스를 만들고 창의적인 자리다 보니 이강인에게 맞을 것 같으면서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아쉽다는 평도 있는데요. 그래도 파리의 왼쪽보다는 낫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현지 유명 축튜버도 이강인이 폴스나인으로 뛸 때가 경기력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는 볼러이고 날렵하고 드리블도 잘하고 볼 소유 능력도 뛰어나고 패스 좋고 수비도 잘하고 위치 선정도 좋고 득점도 할 수 있는 육각형 선수야. 그리고 경기의 관여도도 높아. 그가 제로톱일 때 그 위에는 음바페와 덴벨레가 있을 것이고 이 두 선수가 상대 수비수들을 유인해서 팀을 더 앞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또한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일 때 가장 큰 장점은 음바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하무스랑 있으면 이게 불가능해.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가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며 더욱 공격에 관여하고 위협적일 수 있을 것 같아. 음바페의 움직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우리 이강인 선수가 폴스나인으로 뛰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포지션에서 뛰어야 할까요? 여기에 현지 매체에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9번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기존 9번으로 나섰던 곤살로 하무스의 부진이 이어지자 PSG는 새로운 9번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가 이강인이죠. 이강인은 지난 12라운드 랭스와 경기에서 9번의 역할을 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의 공격도 살아났고 해트트릭을 성공했습니다. PSG는 3대0 완승으로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이강인을 PSG의 9번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9번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는데요. 바로 부상에서 돌아온 마르코 아센시오입니다. 두 선수는 9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프렌치블루는 아센시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매체는 아센시오가 9번 1순위다. 100%다. 라고 확신했는데요. 이어 시즌 초반부터 PSG의 약점이 9번이었다. 랑달콜로, 무아니, 하무스 등 모두 실패했다. 그들은 설득하지 못했다.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아센시오가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9번에 문제가 많았지만 PSG는 9번 없이 경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루이스 엘리케의 PSG는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과 유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수에 부여될 역할과 포지셔닝이다. 랭스전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엘리케는 하무스를 빼고 이강인에게 9번을 맡겼다. 그것은 잘 먹혔다. 음바페가 골문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음바페는 3골을 넣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이 9번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9번의 경험에서 앞선 아센시오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설명인데요. 더 창조적이고 볼 간수가 되는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센시오를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프리시즌 때 아센시오가 제로톱을 봤었고 그때 가장 많은 보도는 아센시오 제로톱으로는 안 된다. 9번 공격수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보도 내용인데요. 아센시오는 다른 동료들과 호흡이 아쉬웠고 위협적인 장면도 잘 연출하지 못했다. 에메리, 아슈라프 하키미 등이 공을 끌고 올라오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해줘도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돼 답답함을 남겼다. 아센시오 제로톱은 현재까진 분명 아쉬웠다.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요하다는 걸 경기에서 증명해줬다는 보도가 수도 없이 쏟아졌었습니다. 경험이 있으나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결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강인이 앞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